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저는 올해 4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고 5년 전 이혼 후 혼자 80세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작년에 만난 여자, 그녀와의 재혼이 얼마나 끔찍한 악몽이었는지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습니다. 본문 2021년 가을, 이혼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공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중년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상실감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수진, 45살의 그녀는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어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첫 만남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녀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 역시 이혼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었고 지금은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고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죠.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3개월 정도 사귄 후 저는 그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가끔 찾아뵙긴 하는데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녀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인사드려도 될까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첫 만남에서 아버지는 그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참 좋은 분이시네. 우리 아들이 복이 있나 보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교제 6개월 후 저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아버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오히려 아버님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 초기의 그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아버지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복용하시는 약도 꼼꼼히 챙겨드렸죠. 수진이가 해준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이 지날 무렵 아버지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체중이었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눈에 띄게 말라가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어디 안 좋으신 곳 있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로 느낀 변화는 말씀의 양이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곤 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수진에게 털어놨어요. 요즘 아버지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저도 조금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검사 결과는 의외였어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시네요. 다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수지는 정말 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어요. 아침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차를 끓여드리고 점심에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드렸죠.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자 아버지의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체중 감소는 더욱 심해졌고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종종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2022년 겨울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빨리 와봐요.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드렸는데 어떻게 영양실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저는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내가 혹시 이상한 말을 해도 너는 믿지 마. 5일간의 입원 치료 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욱 조심스러워지신 것 같았고 수진과 이야기할 때는 특히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렵 세심하게 집안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버지의 식사 패턴이었어요. 평소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으시던 분이 종종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아버지가 수진이 준비해준 차나 음료를 예전만큼 즐겨 드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엌으로 가셔서 수진이 준비해준 차를 몰래 싱크대에 버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수진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은 부엌 입구에 서서 아버지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CCTV를 설치하기로요. 다음날 월요일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소형 무선 CCTV 2대를 구입했어요. 화요일 오후 수진이 시장에 나간 사이에 저는 서둘러 CCTV를 설치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CCTV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화면 속의 수진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찬장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약병에서 알약 몇 개를 꺼내 숟가락으로 곱게 빻기 시작했어요. 그 분말을 차에 섞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였어요. 수진은 그 차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가서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몸에 좋은 한약재 차 끓여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나와서 그 무표정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급격히 쇠약해지셨는지, 왜 수진의 차나 음료를 피하려고 하셨는지. 저는 즉시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혹시 드시는 음식이나 음료 중에 이상한 게 있었나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수진이가 주는 차나 음료를 마시면 몸이 이상해진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진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아버지,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겠니? 우리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CCTV 영상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수진은 거의 매일 아버지의 차나 음료에 무언가를 섞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녀가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어느 날 그녀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며 한 말이었어요. 미안해요, 아버님.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수진의 과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녀가 운영했다는 카페를 찾아가 봤어요. 그 건물의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수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결혼 후 수진이 아버지의 생명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던 것. 저는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이 5억 원이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확인한 건데 수진이 아버지의 음료에 뭔가를 섞고 있어요. 역시 그랬구나.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하고 있었다. 저는 우선 CCTV 영상들을 외장하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사용하는 약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수색했어요. 침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저는 작은 약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옷장맨 아래쪽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맨 마지막 봉투 안에 있던 것이었어요. 수첩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진의 필체로 날짜별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11월 15일 -1차 투약 시작, 관찰 필요. 11월 20일 -식욕 감소 확인, 효과 나타남. 12월 5일 계획대로 진행 중. 12월 20일 의심하는 것 같음, 용량 조절 필요.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목표 3개월 내 자연사 위장. 보험금 수령 후 적당한 시기 이혼. 새로운 목표물 물색. 저는 그 순간 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린 연쇄 범죄자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즉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제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경찰관들은 가정 내 문제로 생각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수진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수진이 체포되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어요. 평소에 밝고 따뜻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설마 눈치챌 줄은 몰랐네요.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투약한 것은 강력한 신경억제제였어요. 소량으로는 식욕 감퇴와 무기력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투약할 경우 서서히 신체 기능을 마비시켜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약물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수진의 전 남편 사망 사건도 재수사에 착수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수진의 실명은 이수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신분을 바꾼 연쇄 범죄자였어요. 과거 10년간 최소 3명의 남성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그들의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어요. 수진은 살인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몇 달간의 독성 물질 투약으로 인해 신체 여러 기관이 손상을 입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정신적인 충격이었어요. 아들아,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심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직감이라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제가 조금 더 늦게 눈치챘다면 지금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저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평일에도 가능한 한 일찍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요. 아들아,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을 지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때로는 의심해야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저처럼 거의 늦을 뻔한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